자, 2024년 3월 고1 모의고사입니다. 고1 춘풍의 처가 나왔는데요. 29번에서 32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춘풍 아내 곁에 앉아 하는 말이, 자, 이건 춘풍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춘풍이 아내 곁에 아니가 말하는 게 아니라 춘풍 아내가 곁에 앉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춘풍 아내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루미색을 좋아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 춘풍의 처가 하고자 하는 말, 청루미색을 좋아하지 마라. 그러면서 박화진, 이패두, 김부자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주색 잡기에 빠져 패망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청루미색을 좋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요 B는 춘풍이 하는 말이죠. 춘풍이 하는 말이 매갈수의 이도명 먹돌이는 주색 잡기를 안 했는데 그렇다고 잘 살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이태백, 원두표 이런 애들은 주색 잡기를 좋아했는데 나중에 벼슬 가서 다 잘 됐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색 잡기를 하지 않아도 망한 사람이 있고 주색 잡기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자기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그 다음에 아내의 말을 아니 듣고 수틀리면 때리기와 전곡 남용 일삼으니 이런 변이 또 있을까.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서술자가 자기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리저리 놀고 나니 집안 형용 볼 것 없다. 형용이라는 거는 꼬라지, 모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꼬라지가 볼만하다, 볼 것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 내 몸에 정해진 일이요 내 이제야 허물을 뉘우치고 책망하는 마음이 절로 난다. 그러니까 이 다 내 몸에 정해진 일이라는 건 운수 받아들이는 거, 운명 결정론인데 허물을 뉘우치고 책망하는 마음이 절로 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허물, 잘못, 그러니까 주색 잡기를 했던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춘풍이 하는 말이에요. 춘충이라고 썼네. 춘충. 아, 왜 이렇게 오타가 날까 진짜. 아, 손가락이 생기다 말았나? 춘풍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 아내에게 지성으로 비는 말이 노여 말고 슬퍼 마소 내 마음에 자책하여 뭐 저것저것 잘못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길 테니까 마음대로 치산, 재물을 알아서 다스려 달라. 그래서 의식 먹고 사는 것이 염려 없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춘풍 아내한테 지금 떠넘기는 거죠. 그랬더니 춘풍 아내가 하는 말이 부모 유산 수만금을 청루 중에 다 들이밀고 그 술집 여자한테 다 갖다 주고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근심이 더 많을 텐데 약간 돈량이나 있다 한들 뭐가 남겠습니까? 화가 났죠. 춘풍이 대답하기를 자네 하는 말이 나를 별로 못 믿겠거든. 이후로는 주색 잡기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각서를 써주겠다. 각서를 써주면 뭐합니까? 지키질 않는데.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또 이제 춘풍 아내가 열심히 품을 팔아 집안을 일으키자 춘풍은 다시 교만해지고 아내의 만류에도 호주에서 2,000냥을 빌려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다. 야, 여러분, 호주에서 2,000냥을 빌려다 나라 돈을 지금 가지고 떠난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평양으로 장사를 하러 떠납니다. 춘풍이 평양에서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젠장. 주색 잡기 안 한다며. 안 할 리가 없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가 똥을 끊지. 개가 똥을 끊지 네가 여자를 끊냐? 뭐 이런 게 쓰는 거예요. 개가 똥을 끊지라는 말이 있는데 개가 똥을 끊지 네가 지금 주색 잡기를 끊어?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장사는 하지 않고 재물을 모두 탕진하고 추월의 하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춘풍의 아내가 통곡을 합니다. 자, 울다가 도로 생각합니다. 우리 가장, 춘풍이죠. 우리 가장을 경성으로 데려다가 서울로 데려와서 지금 평양에 있으니까 호조든 2,000냥을 한 푼 없이 다 갚은 후에 의식 염려 아니하고 부부 둘이 활약하여 100년 동락하여 보자 평생의 한이로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내가 이 가장 새끼를 데려다가 화목하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옛날 여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의 화목, 가정의 화목을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가정이 화목한 것이 내 인생의 어떤 목표다. 내 인생의 화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개판을 쳐놔도 이걸 여자가 다 뒷수습하고 뒷갈망 해가지고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자신의 어떤 소망이자 인생의 목표인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다. 아무튼 그래서 이건 또 너무 옛날이죠. 내가 말하는 옛날은 한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부모님 세대죠. 저의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고, 예. 그래서 뭐 좀 여성들이 좀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부모님이죠. 저의 부모님 세대니까 제가 아는 분들의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 남자는 일을 안 해. 한량이에요. 그냥 놀아. 하는 일이 없어. 그냥 뭐 사업한답시고 돈만 가져가 맨날. 뭐 돈을 가져오진 않아 집에. 어머니가 다 이렇게 해가 뭐 하고 해가지고 아들이나 딸들 건사하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랬다. 그 시대. 그럼 왜 그 여자들은 그랬는가? 이런 것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랬다는 거죠. 이제 이 지금 춘풍의 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제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침 그때 김승지 댁이 있으되 승지는 이미 죽고 맏자제가 첫째 아들이 문장을 잘해 소년급제하여 한리목당을 지내고 도승지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도 김승지죠. 김승지 댁 아버지가 김승지였는데 아들도 김승지죠. 지낸 고로 작년에 평양감사 2번째 물망에 있다가 올해 평양감사하려고 도모한다는 말을 사원편에 들었겠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평양감사가 가장 권력이 있는 자리예요. 가장 끝발이 있는 자리인 거야. 그래서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평양감사도 지가 싫다고 하면 그만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이 나온 게 평양감사가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있는 자리야. 그래서 평양감사는 되게 좋은 자리인데 그것조차도 지가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도승지도 되게 높은 자리죠. 도승지가 뭡니까? 왕의 비서거든요. 왕의 비서가 도승지야.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정무수석, 비서실장, 이런 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승지도 높은 자리인데 거기다가 이제 평양감사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권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승지댁이 가난하여 아침 저녁으로 국록을 타서 많은 식구들이 사는 중에, 이것도 신기하긴 합니다. 왜 가난하지? 도승지인데 이해가 안 되네. 그 댁에 노부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느질품을 얻으려고 그 댁에 들어가니 후원 별당 깊은 곳에 도승지의 모부인이 누웠는데 형편이 가난하여 식사도 부족하고 의복도 초췌하다. 춘풍 아내가 생각하기를 이 댁에 붙어서 우리 가장 살려내고 추월에게 복수도 할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평양감사가 되기만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평양감사가 되기만 하면 그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을 그냥 추월이 그년을 요절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바느질, 길쌈, 힘써 일에 얻은 돈량을 다 들여서 승지댁 노부인에게 아침 저녁으로 진지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도승지의 눈에 들기 위해 도승지의 부인에게 잘해주는 거죠. 노부인께 만남 차담상을 특별히 간간히 차려드리거늘 부인이 감지덕지 치사 감사하며 하는 말이 이 은혜를 어찌할꼬. 주야로 유념하니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춘풍의 처에게 하는 말이 내가 들으니 네가 집안이 기울어 바느질품으로 산다 하던데 날마다 차담상을 차려 때때로 들여오니 먹기는 좋으나 불안하도다. 그러니까 야 너네 집도 가난하다며 왜 이런 걸 자꾸 차려오니?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춘풍의 아내가 말하기를 혼자 먹기가 어렵기로 마누라님 전해 드렸는데 마누라님은 그 도승지의 어머니를 말해요. 지금 이 노부인을 말합니다. 마누라라는 말은 이제 상대를 높여서 이르는 말이야. 이 남자한테도 쓸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마누라. 전해드렸는데 칭찬을 받사오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대부인이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처를 못내 기특히 생각하더니
자, 도승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 어머니한테 이제 문을 여쭙고 요새 어머니 뭐 얼굴이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춘풍이 처가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승지가 춘풍의 처를 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김승지가 평양감사가 된 거야. 두둥. 자, 그래가지고 이제 축하를 해주죠. 축하 경사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부인이 이른 말이 나도 평양으로 내려갈 때 나도 평양 간다. 그러니까 아들이 당연히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평양감사가 돼서 내려가니까 이제 어머님도 평양으로 가시는 겁니다. 평양으로 내려갈 때 너도 함께 따라가 춘풍이나 찾아보거라 하니 춘풍 아내가 여쭙기를 소녀는 고사하옵고 오라비가 있사오니 비장으로 데려가 주시길 바라나이다. 자기가 안 가고 자기의 오라비를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인이 이른 말이 네 청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라. 그래 그래라. 감사도 허락을 하고 회계 비장하라 하니 좋을시고 춘풍의 안에 없던 오라비를 보낼 쏜가. 오라비가 없어. 제가 손수 가려고 여자 의복 벗어놓고 남자 의복 지장한다. 자, 요 좋을시고부터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개입해서 자기의 생각을 평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남장 모티프. 그죠? 남자 의복 지장. 그래서 춘풍의 처가 남장을 하고 이제 평양으로 가는 것이죠. 왜 남장을 해서 가냐? 추월이 혼내주려고요. 얘가 지금 평양감사 밑에서 일하는 애 아니냐. 비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양감사 밑에서 일하는 애인데 얘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가지고 추월이 가서 이제 홍군형 내주고 그 다음에 돈 다시 찾고 네가 나라 돈을 뺏었다고 하니까 내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횡포가 가능했죠. 사실 횡포지. 추월이 입장에서 횡포 아닙니까? 나는 저 남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건데 그거를 그 돈이 나라 돈이니까 내놓으라고 한다고 내놔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책임은 춘풍에게 물어야지. 하지만 옛날이니까 조선시대니까 이런 억지가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춘풍이가 날린 그 돈도 되찾고 춘풍도 구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이어질 겁니다. 됐죠?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안 볼까 했는데 그냥 짧게 보겠습니다. 일단 29번 4번이고요. 연이어 2번 아니죠? 도승지였죠? 30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5번이죠? 아닌데? 4번이구나. 4번이죠? 반례가 뭐야? 반대되는 예시죠? 그러니까 B에서는 A의 반례. A는 주책 잡기 좋아해서 망한 애들 예시를 들었죠. 그랬더니 B에서 그 반례를 든 거죠. 주책 잡기 안 좋아했는데 망한 애랑 좋아했는데 안 망한 애.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은 1번. 기억이 그거예요.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어디 갔냐? 이거죠. 다 내 몸에 정해진 일이요 내 이제 허물을 뉘우치고 책망하는 마음이 절로 난다.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탓을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번 5번입니다. 신분 상승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거 아니죠. 네, 그래서 5번이 적절하잖아요. 문제가 좀 다 쉽습니다. 뻔하죠. 네.